오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리얼미터하고 여론조사 털에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죠. 예, 그래서 마치 뭐 김어준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것처럼 그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지금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자꾸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게 뭐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뭐 여론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뭐 불가피한 저는 오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김어준이 신나가지고 이거 봐라 이제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대통령 이제 나락을 간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최민희가 최고위원회에서 여론조사와 관련된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미묘하게 김어준하고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뉴스 영상을 일단 한번 보시고요. 여론조사 문제 잠깐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6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지지율 하락의 원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신임 당대표께서도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저는 이 이유가 전당대회 끝나고 언론의 일방적인 비난 그리고 이간 보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이후에도 언론의 비난과 이른바 이간질 보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대표님께 사실 총선을 위해서도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매도 그리고 팩트를 비틀어서 민주당을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정부의 업적을 알리기는커녕 비트는 보도에 대해서 단호히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언론개혁 계속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8%포인트 내린 40.2%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 지지율도 직전 조사와 비교해 6%포인트 하락한 41.9%로 조사됐습니다. 뭐 요즘 뭐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건 우리가 충분히 뭐 다 아시는 얘기고 그리고 오늘 사실 지금 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은 그 지난주에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일단 뭐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게 뭐 크게 상승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일종의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갈등들이 뭐 민주당 내부에서 터져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이제 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이제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당대표 선거가 끝나고 민주당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여론조사에서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지지율이. 그러니까 컨벤션 효과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당 지지율은 무려 6%가 떨어졌습니다. 그 참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이 최민희 발언을 보면서 더 희한한 건 뭐냐면은 최민희가 이게 뭐 유체이탈 화법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이 떨어진 거잖아. 최민희가 유시민 손을 들어주면서 유시민이 이제 대통령의 뭐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악담을 퍼붓는 상황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유시민 그리고 또 유시민이 했던 역할이 제일 크죠. 이재명 대통령님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유시민이 적지 않은 저는 기여를 했다라고 봅니다. 뭐 부동산이나 주가 문제가 이제 더 큰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요 부동산하고 뭐 주가로 이렇게 자꾸 이슈를 몰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부동산은 프레임이라고 봐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없었던 정권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 계속해서 마치 이재명 정부가 등장을 해서 부동산 문제가 발생을 한 것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관련
뉴스를 쏟아내고 있잖아. 그러면은 별 생각 없었던 사람도 야, 이거 이재명 정부가 이게 국정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부동산 문제가 터졌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가 문제도 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사실 9,000포인트까지 올라갔던 건 지나치게 이제 과열된 측면이 있는 거고 지금 이제 6,000포인트하고 7,000포인트 사이에서 주가가 지금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 물론 뭐 그 사이에 좀 잃은 사람들은 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은 뭐 크게 잃은 사람이 없어요. 따뜻한 걸 잃은 거지. 그래서 뭐 주가 때문에 여론조사 지지율이 떨어진다. 저는 뭐 그것도 납득이 안 되고 저는 가장 큰 원인이 오늘도 이제 장미란 씨 실종 사건 문제 때문에 지금 뭐 발칵 뒤집혔잖아요. 하루 종일 뭐 뉴스가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보안수사권 폐지가 가장 큰 영향을 저는 미쳤다라고 봅니다. 보안수사권 폐지가. 왜냐하면 2030 여성 지지율이 떨어진 게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가장 큰 요인이에요. 2030 남성 같은 경우에는 뭐 애초부터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지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빠져나가 봐야 그게 큰 폭의 지지율 변동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털레반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라고 하는데 털레반들 그 숫자 얼마 안 돼요. 40, 50대에서 뭐 좀 빠져나간 정도인데 저는 그게 큰 영향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030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30 여성들이 지금 뭐 2030 지지율이 30%도 안 나와요. 예전에 남자들이 까먹으면은 여자들이 보완을 해가지고 그래도 50% 이상은 2030에서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나왔는데 지금 2030에서 30%가 채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지율 하락이 2030 여성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게 부동산 문제 때문에 2030 여성들이 그 지지를 철회한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얘기잖아. 응? 뭐 주가 하락 때문에 2030 여성들이 지지를 철회한다? 이것도 그닥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보안수사권 문제가 저는 영향을 미친 부분이 이제 크고 여기에 이제 뭐 그 누굽니까 장미란 씨 사건까지 이제 또 터져버리니까 경찰에서 사건 암장을 하는 이건 뭐 사건 암장 수준을 넘어가지고 사건을 이제 증거를 인멸한 거죠. 사건 인멸. 암장을 넘어갖고 사건 인멸을 하는 이런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사건까지 터지다 보니 2030 여성들의 이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민희는 이제 본인이 앞장서가지고 이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 앞장을 서놓고 이제 와서 언론 탓을 해요. 이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유체 이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유시민하고 합세해가지고 아까 보안사건 문제가 그러니까 검찰개혁 문제가 지지율 하락에 저는 가장 큰 원인이다. 거기에 이제 유시민과 김어준의 저주까지 겹쳐지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여기에 가장 앞장서가지고 시끄럽게 만들었던 사람이 최민희잖아.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언론 탓을 해요. 이제 와서 언론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 참 특이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이게 우리 그 최민희 최고위원이 뭔가 좀 사람이 되려고 하나? 약간 그런 뭐 약간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 대통령은 그렇다 치고 그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열심히 일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 그리고 당대표도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왜 지지율이 떨어지냐? 이게 언론 탓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것 같아. 그 언론도 뭐 조중동 얘기, 언론개혁 얘기를 하면서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김어준 때문에 본인은 그걸 알고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은 이제 얘기하고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김어준이다라는 이런 결론으로 이어지게 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아니 최민희
우리 의원의 최고의 그런 지적대로 하자면 지금 이재명 정부를 물어뜯는 언론은 조중동하고 뉴스공장밖에 없어요. 어? 그러면은 김어준이 앞장선 거 아니야? 응? 김어준이 앞장서서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그럼 언론 개혁의 가장 핵심적 대상이 김어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거 김어준 보세요. 오늘도 뉴스공장에서 여론조사 이제 풀어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한번 영상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하락 추세가 멈춰지질 않았어요. 전당대회 끝나고 좀 반등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전당대 후유증 여전히 아직 계속되고 있고 전당대회 끝나다 보니까 컨벤션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40, 50대가 지금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가 코어 지지층인데 매우 잘하고 있다가 17%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기대했던 뭔가 변화가 없는 건가? 이런 미심적인 시선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초반에 네. 청와대도 마찬가지인데 일을 열심히 하는 거는 계속 하는데 그 외에 지금 국면에 맞는 조치를 못 내놓고 있어요. 당정이 합쳐서 이 국면에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 시그널을 줘야 합니다. 다음 주에 여론조사 결과 나오면 거기서 만약에 30% 아래로 떨어지면 30%로 떨어졌다가 반등한 정권이 없어요. 자, 이게 최민희와 김어준의 진단이 다르죠. 그 최민희는 언론 때문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언론의 이제 편파 보도, 왜곡 보도 때문에 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김어준이는 지금 이제 당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청와대하고 당의 당대표가 지금 메시지를 안 내고 있기 때문에 화합의 메시지를 안 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거 전혀 다른 분석이잖아. 최민희의 분석과 김어준의 분석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김어준은 한마디로 이 얘기예요. 이른바 코어 지지층들이 정청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대통령하고 김민석 당대표한테 실망을 해가지고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다.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최민희의 얘기하고 다른 거 아니야. 이게 최민희가 얘기했던 언론개혁의 대상 아닙니까? 복만삼님. 최민희가 갑자기 새날 개장수, 조불, 유공 다 잡아넣으면 식스센스는 반전 명함도 못 내밀 듯. 그러니까 지금 혹세무민을 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건 다름 아닌 김어준이에요. 그러니까 최민희가 대통령과 당대표에 대해서 왜곡된 보도를 하는 언론이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대표적인 게 김어준 아닙니까? 지금 김어준? 코어 지지층이 대통령한테 등을 돌려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대통령하고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를 품어 안아야 된다. 김민석 대표가 정청래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 이걸 지금 일주일째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어요. 김어준이. 소영님, 터라 정치질 하지 말고 사이비 교주나 하지. 그러게 말이에요. 일주일 당대표 선거 끝나고 일주일 내내 김어준이 하고 있는 얘기가 저거밖에 없어요. 혜태님, 어주는 좋아서 코가 벌렁벌렁.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야 지 말이 맞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라고 지금 구슬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리고 계속해서 김민석 대표가 당대표 선거 기간 동안 정청래를 겨냥해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연합 이런 이제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사과를 안 하면은 30%대까지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게 또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게 제가 볼 때 김어준이 하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지금 털레반들이 정청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려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청래를 품어 안아야 그 다음에 김민석 대표가 정청래를 품어 안아야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털레반은 이미 다 등을 돌린 거잖아. 그죠?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털레반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거라면 이미 털레반들은 등을 다 돌린 상태잖아요. 등을 다 돌렸는데 어떻게 더 떨어져? 앞뒤가 안 맞는 논리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가당착인 거야 김어준은. 그러니까
저도 털레반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사기 쳐먹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지능이 모자르니까. 예. 리치 공주님, 까왕님, 겸공이랑 매불만보다 연관으로 자꾸 떠서 가끔 클릭만 하다가 이젠 겸공 맵을 다 구독 취소하고 까왕님께 올인했어요. 까왕님은 제 하루의 마무리입니다. 매일 보고 있어요. 까왕님 너무 섹시하고 멋지세요. 힘내세요. 까왕님 팬입니다. 깍 힘내세요. 취향이 좀 독특하세요. 예, 뭐 섹시하다는 얘기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네. 잘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온 건 아닌지, 예, 잘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칭찬을 다 들어보긴 했는데 살면서, 예, 섹시하다 뭐 이런 칭찬은 처음 들어보네. 뭐 아무튼 우리 리치 공주님 감사합니다. 예? 뭐 행복해지네 갑자기. 이거 살다 보니까 이제 50 넘어가지고, 예, 60이 다 됐는데, 예, 섹시하다라는 말까지 들어보고, 야, 인생 잘 살았다라는 갑자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하긴 또, 김어준도 뭐 섹시하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예, 제가 뭐 예전에, 김어준 팬하고 잠깐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여성분인데, 김어준이 섹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영님, 조털레유 없어지는 날까지 치아누TV 파이팅 응원할게요. 시원하신 입담에 속이 다 풀리네요. 네, 감사합니다. 뭐 김어준도 섹시한데 뭐 김어준에 비하면이야 저는 뭐 그 정도면 뭐 섹시가 아니라 완전히 뭐 인간 다비드라고 해야 되나? 뭐 김어준보단 제가 자신 있어요, 그죠? 예, 어떤 섹스 어필하는 데서는 솔직히 성적인 매력은 김어준보단 내가 낫지, 그치? 이성적인 매력은 그러지 않나? 예? 아닌가? 뭐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김어준이 이 논리 자체가 저는 자가당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털레반이 빠져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라면 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지. 이미 빠질 만큼 다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털레반이 뭐 무한대로 증식합니까? 계속 뭐 땅바닥에서 솟아나와요, 털레반들이? 무슨 오크야? 좀비야? 막 땅을 뚫고 털레반들이 솟아나와? 뭐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고, 이거 말하는 거 보세요. 이거 기가 막혀요. 참. 이게 좀 정신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 과대망상이다. 과대망상을, 넘어서서 이제는, 정신 분열 단계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지금 의심이 드는 생각이 자기가 만든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이제 망상이 일상화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 영상도 잠깐 보고 가시죠. 김민석 후보를 지지했던 쪽에서는 네, 여론조사를 못 믿겠다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못 믿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이 지금 여론조사 한 군데다 아니고 복수 여론조사에 네. 4천 샘플인가를 하는 것인데 네,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걸 못 믿겠다고 계속 유포하고 있어요. 지지층 중에서 분열을 원하는 지지층으로 둔갑한 외부 세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청래를 지지하는 사람들 나가 분당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거의 한 달 이상 계속 똑같이 메시지를 네. 자기는 이재명 지지자라면서 내고 있거든요. 저는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대로 된. 김민석 후보를 그러니까 레파토리가 뭐 변화가 없어요. 예, 여전히 이제 저 뭐 작전 세력, 뭐 이른바 작세 타령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아니 지금 여론조사를 뭐 10이 얼마 안 된다. 왜 10이 얼마 안 되지? 저는 김어준 씨 이상하네. 아니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합리적, 본인이 얘기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잖아 지금. 아니 정청래가 이겼다라는 것만 가지고 지금 여론조사에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성윤이 어떻게 1등을 하냐. 이성윤이 1등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뭐 어제 이제 뭐 다른 채널에서 보도한 걸 보니까 그 개장수가 그 시청자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조작하려고 한 거죠. 예, 복만삼님 털애기는 스탠스를 계속 가져가야 사니까 저러는 거고 죄민이는 급변치는 해야 산다고 느꼈나 봄. 예. 아니 그럴 수도 있고 최민희 같은 제가 이제 최씨잖아요. 그 최씨들 성향을 제가 좀 잘 알지 아무래도 같은 최씨니까
그러니까 최 씨들이 좀 어떤 성향이 있냐면은 뒤끝이 없어요. 응? 그리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금방 바꿔. 저도 그러잖아. 저도 뭐 사과 잘하잖아요. 뭐 사고 치면 죄송합니다. 그럼 뭐 어쩌라고? 뭐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냥 끝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좋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쿨한 거야. 최 씨들이 약간 쿨한 성향이 있고, 이게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생각이 많이 짧아요. 우리 최 씨들이. 그래서 이게 바로바로 생각이 바뀌어. 그러니까 이게 아닌가 싶으면은 금방 또 태도를 바뀌는 게 이 최 씨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마다 물론 차이는 있어요. 최 씨라고 다 그러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성격이 좀 뭐라 그래, 대체로 이제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하고, 그 말을 거칠게 해요. 예, 우리 최 씨들이 말을 거칠게 해. 그 대신 뭐 그게 뭐 뒤끝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 그래서 앞에서 말 들으면 이제 되게 화가 나죠. 저 미친놈 아니야? 그러고 이제 화가 나는데, 그게 뭐 뒤끝이 있어가지고 막 끝까지 괴롭히겠다. 내가 이제 끝장을 보겠다. 뭐 이런 거 없어. 예. 김혜님, 개장수의 여조 조작 상황 유탐사에서 쇼츠로 만들었던데, 한 여자가 자기 떨렸는데 시키는 대로 했다니까 개장수가 80표 만들었다며 개 칭찬하고 날뛰더만요. 그거 이제 업무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개장수가 지가 무슨 뭐 금융치료를 하겠다고 뭐 1억 원이 있다는 둥, 뭐 최광욱을 변호사로 선임을 하겠다는 둥, 난리를 치고 있는데,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개장수는 끝났어요. 제가 볼 때는 개장수하고 박시영은 이번에 피해 나갈 수가 없을 거야 아마. 개장수하고 박시영은. 개장수는 그 업무방해라는 거, 이게 업무방해로만 지금 끝날 문제가 아니고 어쨌건 선거를 방해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선거법에도 제가 볼 때는 선거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제가 뭐 관련 조항을 찾아보질 않아가지고 어떤 조항을 이제 어기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선거 방해 행위가 돼버리면요, 이거는 아주 중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업무방해 정도는 그냥 돈으로 이제 대충 해결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이게 선거 방해 행위가 돼버리면은 이거는 최고랑 차야 되는 그런 정도 중범죄가 된다. 이 개장수하고 이 저지능 유튜버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너무 무식해가지고 용감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법을 너무 몰라.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변호사들도 참 그 나쁜 놈들이라는 게, 이게 고객이잖아. 그러니까 내 고객이 사고를 쳐야 변호사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잖아. 내 고객이야, 개장수가. 혹은 무슨 저지능 유튜버가 내 고객이야. 근데 고객이 법 없이 착하게 살아. 그러면 변호사를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들은 고객이 사고를 쳐야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개장수가 자꾸 사고를 치면은 그 개장수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이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니까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들이 나쁜 놈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뻔히 알면서도 말리질 않아요, 이거를. 말려야 되는데 말리질 않고 놔둬. 그래갖고 사고를 치면은 본인들이 이제 그거 수임을 받아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이거는 무슨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도 아니고 뭐 희한한 하여튼 기생충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 유튜버와 그 유튜버 변호사들의 관계가 희한한 관계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 나름 뭐 자문 변호사 같은 그 유튜버들이, 그런 변호사들이 있어. 또 그 변호사들이 돈벌이가 어려우니까 요즘 유튜버들한테 붙어가지고 이런저런 소송하면서 푼돈벌이 하는 유튜버들이 진보 진영에 상당히 많아요. 지금 변호사가 쉽지가 않잖아. 로스쿨 생기면서 지금 웬만한 무슨 그 사자라고 불리기도 힘들 정도로 그 극빈 변호사들이 있어요. 실력이 없으면은 뭐 대형 로펌 다니거나 본인이 실력이 없으면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가지고 돈벌이 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무능한 변호사들이 유튜버들하고 유착을 해가지고 유튜버들을 살살 부추겨서 이런저런 소송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저런 소송을 하게. 그럼 자기들이 그래도 한편인데 이거 사고를 안 치도록 법률적 자문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사고를 치게 놔둬. 그러니까 이 무식한 이 저지능 유튜버들은
야, 이거 변호사가 괜찮대. 그러니까 그냥 막 가는 거야, 그냥. 막 들이박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 치고 감옥 가고. 한두 명이 아니잖아. 지금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줄줄이 감옥 가야 될 사람이 그 유튜브가 자연정화가 될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높아요. 자연정화가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대기표 뽑아놓은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웬간한 유튜버들은 다 지금 쇠고랑차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이 개장수는 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뭐 누구를 감옥에다 넣느니 이상호 기자를 뭐 고발을 하느니 뭐 10억을 받느니 그런 개소리를 하는데 물론 뭐 이상호 기자가 잘못했죠. 그거는 정확하게 팩트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를 했고 저도 이제 어쨌건 이상호 기자가 보도한 내용을 이제 그대로 방송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아마 개장수가 저도 이제 뭐 고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쨌건 그 방송과 관련해서는 그 가짜 뉴스, 조작 뉴스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삭제를 했습니다. 예? 그 이상호 기자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개장수가 얘기하듯이 무슨 10억이 되고 이럴 되지도 않아요. 뭐 벌금 정도 물 수는 있겠지. 근데 뭐 지가 무슨 당장 무슨 친명 유튜버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정작 본인은 지금 어떻게 됐어? 너 이제 쇠고랑 차야 돼. 이거 선거방해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무식하냐면은 그런 선거방해 범죄 영상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 도둑놈이 유튜브로 도둑질하는 걸 생중계를 한 거예요. 유튜브로 도둑질하는 걸 도둑놈이 생중계를 한 꼴이 됐다. 그래갖고 아니 본인이 박제를 해놔서 본인의 범죄 영상을 이거는 뭐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그리고 선거방해 얘기는 뭐 어느 나라가 됐건 중범죄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뭐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예. 만물연구님 이런 논평 보수가 많이 봐야 안목 높아집니다. 저도 대리 만족합니다. 선과 악의 구별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뭐 아무튼 그 개장수 얘기는 뒤에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예. 김어준은 지금 뭐 제정신이 아니죠. 예.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여론조사가 나왔고 아까 그 시사타파 영상과 같이 선거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행위가 확인이 된 것도 있어. 근데 김어준은 마치 이게 선거 불복을 하고 이긴 쪽에서 선거 불복을 해서 뭔가 시비를 걸고 있는 이런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를 하고 있어요. 유권자들을 호도를 하고 있어. 아니 저는 두 가지 의문점이 드는데 정청래가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정청래가 이길 수는 있지만 이성윤이 1위를 하는 게 말이 맞아? 상식적으로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이성윤이 1위를 하는 여론조사가 단 한 차례도 나온 적이 없는데 이성윤이 그 뭐 누가 그런 표현을 쓰대? 모의고사에서는 계속 꼴찌하던 사람이 본고사에서 갑자기 1등을 했어. 그러면 이거 컨닝 부정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모의고사에서 계속 꼴찌를 했는데 갑자기 본 시험을 보니까 1등을 했어.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부정행위에 컨닝을 했는지 무슨 부정행위를 저지른 게 아닌지. 그래 아니면 그만인 거지, 그지? 아니면 잘한 거고. 그걸 확인하는 검증하는 것까지 이게 마치 무슨 시비를 거는 것처럼 선거 결과에 불복을 하는 것처럼 저렇게 여론을 호도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더 웃기는 건 야 이거는 뭐 민주당 당원이 아니다. 외부 세력이 개입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민주당 대표가 외부 세력이에요? 김민석 대표가 재조사가 필요하다.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민주당 당대표가 외부 세력이야? 민주당 당대표가 작전 세력이에요? 그리고 이게 유튜버들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다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 김민석 대표뿐만 아니라 박선원 최고위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을 했고 지금 대변인을 하고 있는 조계원 대변인도 이거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다 외부 세력이에요? 민주당 의원들이 작전 세력이 민주당원이 아니야? 그리고 본인이 맨날 그동안 하던 얘기가 뭡니까? 합리적 의심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온갖 음모론을 양살했던 음모론의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이건 누가 봐도 지금 이상한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문점도 갖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 최민희 우리 수석 최고위원께서, 예, 제가 아까 최 씨 얘기하다가 그 마무리를 못 지었구나. 그러니까 최 씨들이 그 하여튼 쿨한 데가 있어. 좋게 얘기하면, 예, 쿨한 데가 있어가지고 김민석에 대해서 이제 나쁘게 봤어요. 최민희 의원이 나쁘게 봤겠지. 이제 주변에 뭐 김민세가 어떠느니 막 진짜 노무현을 배신하고 정몽준한테 간 사람이다 뭐 이럴 수 있죠, 그지? 근데 제가 오늘 들은 느낌은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최민희가 대통령님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이게 언론에서 왜곡 보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보다 김민석 대표가 열심히 일한다라는 걸 최민희 의원이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라는 표현까지 썼잖아. 새벽부터 밤까지 김민석 대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최민희는 뭐 의원이긴 하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신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본 적이 없죠. 근데 이제 정청래는 어떻게 일하는지 알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김민석 대표가 일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최민희가 직접 봤잖아. 일하는 모습을. 진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이제 본 거야. 그래갖고 이 최 씨들이 생각이 단순해가지고, 와, 이 김민석 참 훌륭하네? 거기다가 자기 밥줄도 달려있잖아. 지금 그 최재성 전 의원을 당대표 특보 단장으로 임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최재성이 최민희 지역구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쫙 퍼지고 있잖아. 그리고 딱 보니까 김민석 대표가 진짜 일을 잘해. 너무 열심히 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부도 할 겸 예,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의도에는 영원한 동지도 없고요,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예, 그 정치인들은 결국은 자기 밥그릇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최민희가 뭐 정청래와의 의리를 뭐 끝까지 지키겠다? 한 달만 지나 보세요. 정청래가 누구세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리고 최민희는 제가 그 말씀 많이 드렸잖아. 강약 약강이에요. 강약 약강. 그리고 언제나 권력에 붙는 사람이야. 예? 언제나 주류였어. 최민희는. 친노가 줄이면은 친노하고, 친문이 줄이면은 친문합니다. 친청이 줄이면은 친청을 해요. 그럼 이제 친석의 시대가 열렸잖아? 그러면 가장 먼저 친석을 할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최민희다. 조만간에 이제 김어준하고 싸우는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지금 김어준이 중요합니까? 정청래가 중요해요? 자기 공천이 더 중요하지. 점점 이제 그게 지금 친청이라는 이 세력들이 하나의 이제 계파라고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냥 어찌 보면은 이재명 정부에서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뭔가 중심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일시적인 어떤 이해관계의 공통성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무슨 아주 끈끈하게 오랫동안 같이 뭐 정치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동지적 관계로 이렇게 얽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정청래를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절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시적으로 정청래밖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잠깐 모인 거야. 저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B형이라고 봐요. B형. B형은 간단해. B형들 돌려 세우는 건 간단한 게 그냥 이익만 주면 돼요. 이익만. 사료만 주면 돼. 사료만 주면 그냥 바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김어준이 여론조사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아까 뭐 인용을 해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떨어졌다, 40%대가 무너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번 주에도 3%가 떨어졌죠, 대통령 지지율이.
좀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에요. 그죠? 어쨌건 간에 당대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는 게 맞다. 그리고 민주당이 안정되는 이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제가 살펴보니까 예. 아니 오늘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21%가 떨어졌다라는 거야. 21%.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예? 호남에서 김민석 대표가 가장 많은 득표를 했어. 예? 그런데 민주당의 호남 지지율이 이전에 76.9%였는데 21.2%가 하락을 해서요. 55.7%가 됐다라는 거예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호남에서 21% 떨어진 게 다 반영이 된 거지.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죠? 호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12.2%였는데 22.3%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튀는 여론조사예요. 호남에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김민석 대표하고 송영길 후보가 66%인가요? 지지를 받았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55.7%가 나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그리고 그거보다 더 웃기는 게 아니 그럼 민주당 지지율이 뭐 떨어지는 거는 불만이 있어서 호남 우리 유권자들이 불만이 있어갖고 민주당한테 등을 돌렸다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10%가 올라가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지. 그래서 이게 뭐 의도적으로 장난질을 뭐 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분명한 거는 이번 주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분명히 튀는 여론조사고 최근에 저는 이거 대통령께서 뭐 제 방송을 보실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대통령께서는 아무래도 대통령도 그렇고 김민석 대표도 그렇고 여론조사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이 돼야 국정 운영의 이제 동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이나 당대표의 입장에서는 여론조사에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특히 저는 6.3 지방선거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실제 선거 결과하고 여론조사 결과하고 이번 전당대회를 놓고 봐도 너무 큰 차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 그래서 여론조사가 이제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라고 봐야 된다. 저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여의도 연구소에서 뭐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텐데 뭐 데이터를 좀 공개하는 건 어떠냐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거는 뭐 정당법상 안 된다고 하고요. 블루님 김어준 방송을 과거에 들었지만 요즘 들으면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제정신이 아닌 거지. 뭐 김어준이나 유시민이나 제가 돈키호테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돈키호테처럼 과거 친문 세력의 영광을 되돌리기 위해서 조랑말을 타고 당나귀를 타고 지금 풍차로 돌진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상천외한 거야. 기이한 장면을 목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 얘기 다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대통령께서 너무 여론조사에 연연하지 마시고 뚝심 있게 결국 요 여론이라는 건 대통령께서 일을 잘하면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일을 잘하면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일을 잘 못한 거는 팩트잖아. 그죠? 대통령께서 열심히 일하는 건 우리 국민들이 인정을 다 하고 있지만은 민주당이 지난 1년 동안 해놓은 짓을 보면 지금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좋을 수가 없지.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정청래와 김민석의 차이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특히 중도층, 저관여층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 김민석도 친명이고 정청래도 친명 아니야? 왜 같이 친명들끼리 이렇게 싸우지? 이렇게 생각하는 저는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론조사 나오는 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뚝심 있게 묵묵하게 소처럼 앞만 보고 뚜벅뚜벅 걸어 나가면서 성과를 쌓다 보면 저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다라고 확신을 해요.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 집단지성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언제나 정답을 찾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저는 김어준과 같은 뭐 최욱과 같은 이른바 진보 진영의 스피커들까지도 이재명 대통령을 저주하고 공격하고 김민석 대표를 악마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양쪽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야.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은 보수 언론, 레거시 미디어의 공격만 당했잖아요. 조중동의 공격만 당했잖아. 문재인도 조중동의 공격만 당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조중동뿐만 아니라 진영 내부의 스피커들까지 다 이재명을 공격을 하고 있어. 김민석을 공격을 하고 있고.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불리한 지금 언론 환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뭐 최민희도 그런 현실을 본인이 이제 느끼고 뭐 개과천선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도대체 그 이른바 뉴 이재명 뭐 친명 유튜버라고 하는 그런 채널들을 제외하고 이재명 정부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업적과 성과를 알려내고 이런 채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뉴 이재명 채널들도 보시면은 맨날 싸움질하는 거나 생중계하지. 그지? 싸움질하는 거나 생중계하지. 이재명 대통령님의 성과나 업적 뭐 이런 걸 잘 방송을 하고 보도를 하는 채널들이 많지 않잖아요. 허구한 날 어디 가서 싸움질, 누구 깔 사람 없나 그냥 눈깔 뒤집어가지고 맨날 유시민, 김어준 뭐 이런 타령이나 하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김민석 대표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도저히 알라고 해도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라는 거야. 아니 뉴스공장만 보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명 정부 큰일 난 거 아니야 지금. 조블쇼만 보고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야 최한욱 TV를 보고 있으니까 와 이재명 대통령님 김민석 대표가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우리가 응원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뉴스공장이나 뭐 조중동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봐봐요. 지금 나라 망했어. 근데 진짜로 정말 극소수의 뉴 이재명 채널들을 제외하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업적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소개나 해주고 있냐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정권은 민주정부의 역사에도 없었어요. 모두가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이 여론이 언론이 만들어낸 저는 그런 허상이라고 봅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지지율은 언론이 만들어낸 허상이고 지금 뭐 김어준이랄지 최욱이랄지 유시민이랄지 이런 이제 진보 진영의 스피커들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기 시작하면은 자 중요한 건 총선 때 대통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이 얼마나 나오느냐, 대통령께서 퇴임하실 때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이 얼마나 나오느냐. 중요한 건 시작이 아니라 끝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머니님, 네, 감사드립니다. 그때를 보고 묵묵히, 본인께서 계획하고 있으신 일을, 저는 잘 밀고 나가셨으면 합니다.